물 한 컵 마시러 들어간 약국에서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 같다고요? 하지만 그건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이 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열이 펄펄 끓고, 속이 울렁거리고, 땀이 줄줄 흐르며 시야가 흔들리는 순간. 어딘가 기대어 앉아야 할 만큼 심장이 뛰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낯선 도시. 병원은 멀고 말은 통하지 않고 몸은 점점 식어갑니다. 그때 눈앞에 있던 한 문이 열립니다. 약국이라고 쓰인 작은 간판. 들어가자마자 한 사람이 다가와 조용히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혹시 복용 중인 약 있으세요? 차가운 물 한 컵을 건네며 손목에 맥을 짚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정확하게 조제합니다. 그의 손놀림은 두렵지도 급하지도 않습니다. 단단하게 익숙하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그 공간에 있던 사람은 말합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준 위로였다. 고. 놀랍지 않습니까? 병원이 아닌 약국. 그 흔하디흔한 약국에서 이토록 정밀하고 이토록 사람 중심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약국 앞에서 멈춰 섭니다. 단지 약을 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긴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죠? 이건 진료소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국에서 이런 상담은 절대 안 해줘요. 어떤 외국인은 한국 약국에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에 온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놀란 건 약의 효과나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아픈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 따뜻하고 섬세한 태도였습니다. 길가에 하나씩 자리한 약국. 언제든 문 열고 들어가면 앉을 의자가 있고, 말을 꺼낼 약사가 있고,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공간. 한국의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누군가가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거의 유일한 열린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저 당연하게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집 앞 약국, 지하철역 옆 약국, 골목길 약국.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평범한 공간 안에서 누군가는 생명을 구하고 있고, 누군가는 안심을 얻고 있으며, 누군가는 외국 땅에서 처음으로 보살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한국 약국의 시스템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람을 보는 약사, 별표, 사람을 살피는 마음, 별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존재를 다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고마움을 잊고 있었던 그 존재. 그저 약을 건네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읽어주는 사람.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약국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병원보다 더 안전한 쉼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지나친 그 약국이
내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께 새로운 시선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한 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내과 진료를 하고 있는 정유민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제 진료실에는 매주 외국인 환자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런데 진짜 놀란 건 병원이 아니라 약국이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국의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 사회의 의료 인프라가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온 결정적인 예이며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전선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약국은 접근성 면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골목길 모퉁이, 지하철역 입구, 심지어 산책로 근처까지 언제 어디서든 약국을 만날 수 있는 이 구조는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긴급 상황에 빠른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2의 이춘자 할머니는 밤에 갑자기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응급실을 가기엔 너무 늦은 시각, 병원은 모두 문을 닫았고 그녀가 찾은 건 집 앞 약국이었습니다. 약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무엇을 드셨는지, 어떤 약을 복용 중이신지. 그리고는 위산 역류와 관련된 약을 소분해 건넸고 다음 날 꼭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이춘자 할머니는 잠을 잘 수 있었고 다음 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위염 초기였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동네 약국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약국이 이렇게까지 정밀하고 사람 중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유. 그 핵심에는 단순한 시스템도 매뉴얼도 아닌 바로 약사의 전문성과 훈련 수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약사는 단지 약 이름을 외우고 상자에서 꺼내 건네주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약사는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약의 작용을 설계하고 사람의 몸을 이해하는 전문가입니다. 약 하나를 건네기까지 한국의 약사는 수많은 지식과 판단을 동원합니다. 이 약이 위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현재 환자가 복용 중인 다른 약물들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이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스캔하듯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사람의 증상, 나이, 체질, 생활 습관까지 얹어 그중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지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약사는 절대로 그냥 약을 건네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 있으세요? 특별히 알레르기나 예민하게 반응한 약 있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이 질문들은 언뜻 보면 형식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료적 판단의 갈림길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감기약을 요청했는데 지금 항고혈압제를 복용 중이라면 일부 감기약의 성분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에 금물입니다. 또한 위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일반 진통제를 무심코 건넨다면 그건 단지 위산 자극을 넘어서 위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이렇듯 질문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의료적 체크리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 모든 판단을 소비자의 책임으로 떠넘깁니다. 진열대에는 수십 가지 약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중 어떤 걸 선택할지는 오직 개인의 선택입니다. 직원은 제품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산대에서 가격을 말해주는 것 외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어떤 증상이든, 당신이 어떤 약을 먹고 있든,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구조인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비효율적인 약물 복용, 잘못된 복합 약 복용, 심지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까지 소비자의 무지와 약사의 방관이 만들어내는 혼란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약사는 소비자가 아닌 환자를 상대합니다. 증상을 듣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그 사람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려 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처방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약의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한 성분, 가장 적절한 용량, 가장 적절한 복용 주기를 고려한 약을 맞춤형으로 골라서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은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식전인지 식후인지, 물은 얼마나 함께 마셔야 하는지, 혹시 커피나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는 물론, 몸에 열이 날 경우 수분 섭취는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까지 꼼꼼히 안내해 줍니다. 이런 복약 지도는 단지 친절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약사가 약의 작용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문적인 의료 행위의 일환입니다. 이렇듯 질문 하나로 시작해 사람을 이해하고 몸의 흐름을 짚어내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을 전달하는 한국 약국의 방식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맞춤형 1차 진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말합니다. 그건 약을 산 게 아니라 진료를 받은 느낌이었다. 병원도 아닌데 내 몸을 이토록 자세히 들여다봐 준 건 처음이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그 약국. 거기서 건네는 질문 하나.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의료와 인간, 그리고 책임이 만나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K약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44대 워킹맘 최유진 씨는 감기로 병원을 찾기 어려울 만큼 바쁜 일상 속에서 늘 약국에 들러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약국에서는 나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무조건 이거 드세요가 아니라 언제부터 기침하셨어요? 열은 있었나요? 아이도 같은 증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이미 반은 나은 기분이었어요. 이처럼 한국의 약국은 의사의 손이 닿지 못하는 틈을 메워주는 공간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 외국인 관광객들처럼 병원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약국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1차 진료소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약국이 기본적인 증상에 대해 예약 없이도 즉시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약사와의 상담조차 사전 예약이 필요하거나 일반 직원이 약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약사가 직접 응대하고 경우에 따라 복용 시간, 식후 여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까지 설명해 줍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온 53세 외국인 관광객 에릭은 여행 중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약국에 들렀고 그는 말합니다. 약 하나를 받는데 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지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그 약이 내 증상에 꼭 맞는 거란 확신이 생겼고 실제로 몇 시간 후에 괜찮아졌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건 약을 산 게 아니라 진료를 받은 느낌이었다. 고요. 한국 약국이 외국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 바로 이 사람 중심의 구조 때문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눈을 맞추고 손끝의 떨림을 느끼고 그 사람의 몸과 마음까지 살펴보려는 그 태도가 외국인들에게는 배려의 문화로 비칩니다. 또한 한국은 기본적으로 비처방약의 품목이 넓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즉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빠르고 안전한 초기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공공의료 체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적 효과까지 만들어냅니다.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63세 김정자 할머니는 요즘은 병원보다 약국을 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동네 약사님은 우리 집 양력도 기억하고 새로 생긴 증상에도 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병원에서 10분 기다려서 3분 진료받는 것보다 약국에서 5분 더 얘기 나누는 게 훨씬 위안이 돼요. 이러한 신뢰가 가능하다는 사실. 그건 단지 제도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도는 틀을 만들 뿐. 그 틀 안에 온기를 불어넣고 움직이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한국 약국이 대단하다는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땀과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약사는 단순히 조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마주하면서 매번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각기 다른 증상과 생활 습관, 복용 이력까지 고려해 그 한 사람만을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생활 속 의료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환자의 말을 먼저 듣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는지, 지금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 식사는 했는지,
며칠째 아픈지,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듣고 또 들으며 내가 놓치고 있는 건강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약을 조제해 건넵니다. 그 순간 건네는 건 단지 약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몸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라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공간을 지나치며 삽니다. 편의점 옆 약국, 버스 정류장 앞 약국, 집 앞 골목길 작은 약국까지. 그 안에서 그렇게 많은 작은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늘 조용히, 묵묵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상황에도 소리 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개개인을 구분하고,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절대 가볍지 않게, 우리의 건강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약국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건 바로 그 조용한 위대함 때문입니다. 익숙함 속에 감춰진 디테일. 기계적인 구조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시스템. 무심한 듯 다정하고 분주한 듯 섬세한 그 태도에 그들은 말문을 잃고 감탄하며 때로는 눈물 짓습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의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회가 병든 사람에게 보내는 시선,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적 총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약국은 단지 약을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별표, 당신 괜찮으세요? 별표라는 말을 듣는 공간이고, 누군가에게는 병원보다 먼저 가는 마음의 피난처이며, 누군가에게는 긴 외국 생활 중에 만난 유일한 인간적인 위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앉고 숨을 고르고 눈앞에 있는 약사의 말 한마디에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몸의 회복보다 먼저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감사함조차 잊고 지내는 공간. 그러나 외국인들에겐 충격이고 감동이고 때로는 돌아가서도 잊히지 않는 이야기의 한 장면이 되는 공간.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약국입니다. 이 위대한 공간은 의료 선진국이라는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회 전체의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실천해가는 수많은 약사들의 헌신,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환자를 결코 대충 대하지 않는 한국적 정서와 공동체 정신이 만나 만들어낸 아주 특별한 결실입니다. 우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약국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엔 약이 있고 전문가가 있고 무엇보다 사람의 온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K약국의 진짜 위대함입니다.